막말 변호인 빼고 144시간 대응 작전입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검찰이 다음 주 화요일 9시 30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삼성동 자택 모습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송주 원장을 이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검찰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외출 준비하고 있다, 손님 맞이를 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들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준 변호사님. 네. 어쨌든 변호인단 만나서 대응 작전을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 정송주 헤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올림머리, 대통령 올림머리가 보통 사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그 전직 요리사 얘기를 들어보면 헤어가 안 돼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아마 오늘 누구를 접견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머리를 올리려고 부른 걸로 보이는데 예.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호인단 접견 부분일 걸로 보입니다.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간다면 3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변호인 단도 꾸려야 되고 변호인하고 접견도 지금 아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단들을 만나는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본인들도 민간인이긴 하지만 민 원장님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도착 시간부터 그 첫날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둘째 날도 지금 도착을 했고요. 또 좀 특이한 게 왼쪽 그 문 잘 안 열는데 그쪽 문도 열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그런데 이제 그 과거에 특히나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가면은 다른 언론이나 이렇게 접촉하고 또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을 적에 단단히 그 입단속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보안에 있어서 그 대통령의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 사소한 거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안 단속을 하는 그런 그 다짐을 받고 지금 가는 게 아닌가. 그래도 가기 전에 그 자택 안에 그 경호 요원들하고 늘 연락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삼성동 자택에서 이제 취재 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6시 한 10분쯤에 2층 자택에 불이 커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좀 기상을 한다,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7시 30분 그 시간에 맞춰서 아마 이 올림머리 미용사들이 출입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문불출하면서 매일 머리를 하는 박 전 대통령 무슨 속내를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 과거 이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자리 잡았던 전역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처럼 보통 사람은 뭐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예. 박 대통령한테 그 올린 머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머리를 통해 가지고 유경수 여사의 일종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산이 됐죠. 2시간씩 걸린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2시간은 안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박근혜 그 정치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를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지금 정치적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금도 그 올림머리에 대한 애착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런 일련의 광경을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성 정치인들이 많은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체로 보면 짧은 머리예요. 지금 뭐 영국의 수상은 말할 것도 없고 메르켈도 그렇고 미국의 힐러리도 그랬고 낸시 펠로시 해가면서 생각해 보면 전부 짧은 머리거든요. 올린 머리를 한 분들이 있죠. 대체로 영부인들 아니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포함한 로얄 패밀리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라는 게 그 중간 어디쯤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탄핵을 당해서 지금 사법적 처리와 관련한 준비를 하는데 이 전 세계에서 이것처럼 그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뉴스가 아니라 머리를 올리는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게 지금 이틀 내내 뉴스에 올라가고 오늘은 또 하는 사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 부분은 참 모르겠는 게 우리 그 소위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요. 적어도 방송에 나가는 분장 아닌 이상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지는 게 편한데 예. 저렇게 화장을 누가 대신 해줘야 되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글쎄요, 본인의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습관화되었고 사실 올림머리는 자기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런 현상이 지금 이제 뉴스거리로 다른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것도 연이틀 계속해서 올림머리 헤어 디자이너가 들어가니까 관심을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면 저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저렇게 택시를 타고 삼성동 자택 앞에 정문으로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근데 저 인물들만 파악된 거 말고 사실 삼성동 자택으로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드나들고 있거든요. 고 박사님. 근데 가림막차가 등장했다고 해서 그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가림막차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애우를 받지는 못하지만 경호 경비를 업무를 맡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가림막차 경호실 쪽에서 가림막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예. 지난번 탄핵이 된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 이틀간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때도 야당 측에서는 뭐 농단 관련 이런 비밀 자료들을 뭐 증거 인멸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가림막차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뭐 이런저런 물건들도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는 좀 뭔가 이 청와대 관련 자료가 담긴 그런 의심을 받는 이런 박스가 들어갔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 뭐가 있느냐 도대체 자칫하면은 비밀 자료라든가 중요한 뭐 이런 증거들을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어떻든 기록물이든 마음대로 저렇게 사저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경호실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청와대 측 아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그 통신 장비를 지금 넣어온 거다. 통신 장비.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은 한 아세안 6030 A급 박스 뭐 이렇게 A급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 A급이라는 건 통신 장비가 쓸만한 거다. 여기도 경호 경비를 하려면은 통신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좀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은 이런 그 가림막 장치도 하고 좀 의구심이 드는 저런 박스도 들어가니까 중요한 이런 국정농단 관련 자료들이 지금 사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예. 생각이 들고 특히 저 한 아세안 이 문제는 한 아세안이 2014년에 열렸습니다. 네. 동남아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 아닙니까? 그때 2014년이죠. 예, 예. 박근혜 대통령도 당연히 참석했고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대한 행사를 총 감독한 사람이 바로 차은택 씨입니다. 근데 그 차은택 씨가 그 감독의 일부를 그러니까 일감의 일부를 용역을 주면서 수억 원을 받아갖고 예. 그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역과 관련된 한 아세안 그런 행사 총괄 감독과 관련된 이런 문서들이 흘러간 거 아니냐는 지금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박 변호사님 네. 저 상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통신 장비가 그렇죠.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실제로 통신 장비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사실 충분히 있겠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탄핵되자마자 그 사저에 자택에 첫 번째 들어간 차량이고 거기서 나온 지금 물건 박스입니다. 한아세안 6030 뭐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LG 어떤 전화기 어떤 모델명일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청와대에서 있던 거라면 가져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물품들은 사실 청와대에서 그냥 가져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만약에 저기 해명대로 하나에서 거기 썼던 통면 개인 물품이 아닙니다. 그는 뭐 정부 내지 청와대의 물품이고 공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저 박스에 든 게 영 다른 거면 밖으로만 한아세안 6080이고 안에 물건은 개인 물품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지금 해명대로 통신 장비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아, 저건 말이 안 됩니까? 통신 장비를 갖고 오면 안 되죠. 그거는 국가 그거 혹시나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복구를 하면 증거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조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거를 민영수 원장님. 예. 모르겠어요. 저희가 너무 의심의 눈초리로만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져오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가져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알고도
그 안에 미처 챙기지 못한 여러 가지 그 비밀스러운 감추고 싶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저걸 저 안에 뭐 문서일 수도 있고 또 통신 장비면은 그 정말로 그 핸드폰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안에 내용을 갖다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는 건데 저도 저 박 변호사 그 말씀처럼 공공비품은 가지고 전혀 나올 수 없는 건데 저걸 통신 장비라고 해서 가지고 나온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일단. 예, 이런 와중에 더 또 청와대 기록을 무단 폐기했다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오전에. 아니 뭐 의혹과 관련한 보도는 그 21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검찰 소환돼 가지고 그 사진을 찍는 그 자리에 서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 뭐 심증적으로 의혹을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일 수가 있지만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걸 알면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돗자리 깔고 나가서 앉아 있을 일이고요. 만약에 저게 정말 한 아세안 장비라면 제가 볼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바보가 무슨 아닌데. 말입니까? 예. 아니 뭐 통신 장비라 그러면서 갖고 나왔다 그러는데 아마 통신 장비라고 말했다는 거는 그만큼 예민하지 않은 그 장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신 장비라 그러면서 한 아세안 6030에서 떡 붙여서 나왔는데 그렇게 한 아세안 장비를 한 아세안 장비라고 붙여 갖고 나올 정도면 바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물건일 수 있는데 의외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한 그런 물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화된 거는 어차피 압수수색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확인될 수 있는 자료고 그걸 지금 와갖고 저렇게 빼내려고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오히려 민감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갖고 다 시스템 안에 포함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폐기됐다라는 말도 있고 이게 비단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알겠습니다. 임기 말기 되면 항상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다시 한번 강화해야 될 측도 국회입니다. 근데 그 지금 파견 나오는 그 경호 요원들은 청와대 경호실 소속이니까 그 경호 요원들이 청와대 그 물품으로서 가지고 나와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테면은 뭐 상호 연락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근거리 연락할 수 있는 뭐 무전기라든지 그런 것도 통신 장비에 속하니까 현직 경호팀들이 쓰는 통신 장비라고 그거는 그러면 가져올 수 있다. 예, 그건 가져올 수 있다고. 이 삼성동 자택 주변의 움직임에 지금 언론이 초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물건들, 차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기록물을 담당했던 전직 행정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뭐 초안이라든가 중간 버전이라든가 이런 건 다 등재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네요. 그럼요. 그건 범법행위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청와대에서 모든 기록물들은 초안과 그다음에 수정본, 최종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통한 의사소통하고 협의했던 기록까지도 전부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글쎄요. 뭐 저김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대통령이 다음 주에 소환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런 뭐 삼성동 사저에서 자택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만한 종이 하나라도 저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산이 됐죠. 2시간씩 걸린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2시간은 안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박근혜 그 정치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를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지금 정치적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금도 그 올림머리에 대한 애착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런 일련의 광경을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성 정치인들이 많은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체로 보면 짧은 머리예요. 지금 뭐 영국의 수상은 말할 것도 없고 메르켈도 그렇고 미국의 힐러리도 그랬고 낸시 펠로시 해가면서 생각해 보면 전부 짧은 머리거든요. 올린 머리를 한 분들이 있죠. 대체로 영부인들 아니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포함한 로얄 패밀리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라는 게 그 중간 어디쯤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탄핵을 당해서 지금 사법적 처리와 관련한 준비를 하는데 이 전 세계에서 이것처럼 그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뉴스가 아니라 머리를 올리는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게 지금 이틀 내내 뉴스에 올라가고 오늘은 또 화장하는 사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 부분은 참 모르겠는 게 우리 그 소위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요. 적어도 방송에 나가는 분장 아닌 이상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지는 게 편한데 예. 저렇게 화장을 누가 대신 해줘야 되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글쎄요 본인의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습관화되었고 사실 올림머리는 자기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런 현상이 지금 이제 뉴스거리로 다른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것도 연이틀 계속해서 상당히 보안 단속을 하는 그런 그 다짐을 받고 지금 가는 게 아닌가. 그래도 가기 전에 그 자택 안에 그 경호 요원들하고 늘 연락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삼성동 자택에서 이제 취재 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6시 한 10분쯤에 2층 자택에 불이 커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좀 기상을 한다,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7시 30분 그 시간에 맞춰서 아마 이 올림머리 미용사들이 출입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문불출하면서 매일 머리를 하는 박 전 대통령 무슨 속내를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 과거 이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자리 잡았던 전역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처럼 보통 사람은 뭐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예. 박 대통령한테 그 올림머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머리를 통해 가지고 유경수 여사의 일종의 막말 변호인 빼고 144시간 대응 작전입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검찰이 다음 주 화요일 9시 30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삼성동 자택 모습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송주 원장을 이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검찰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외출 준비하고 있다, 손님 맞이를 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들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지훈 변호사님. 네. 어쨌든 변호인단 만나서 대응 작전을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 정송주 헤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올림머리, 대통령 올림머리가 보통 사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그 전직 요리사 얘기를 들어보면 헤어가 안 돼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아마 오늘 누구를 접견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머리를 올리려고 부른 걸로 보이는데 예.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호인단 접견 부분일 걸로 보입니다.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간다면 3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변호인 단도 꾸려야 되고 변호인하고 접견도 지금 아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단들을 만나는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본인들도 민간인이긴 하지만 민 원장님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도착 시간부터 그 첫날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둘째 날도 지금 도착을 했고요. 또 좀 특이한 게 왼쪽 그 문 잘 안 열는데 그쪽 문도 열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그런데 이제 그 과거에 특히나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가면은 다른 언론이나 이렇게 접촉하고 또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 있을 적에 단단히 그 입 단속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보안에 있어서 그 대통령의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 사소한 거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